그러면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으로 OX 문제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에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가 있지요. 맞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로 볼 수 없지요. 맞아요. 그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를 보지 않는다라고 다만 이랬고 예외 상황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콘크리트 펌프 및 천공기, 뭐 트럭 적재시 이런 것들 등의 건설 기계는 뭐야? 자동차로 볼 수 있다. 맞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차라 하지요. 근데 여러분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다? 10인 미만이라고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지금 10인 미만이라고 표현하면은 틀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미만, 이하 이렇게 주의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만을 뭘로 바꿔야지만 이하로 바꿔야지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의 자동차를 소형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뭐라고 했다? 중형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X예요. 요거 때문에 틀린 거죠. 요거 때문에.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 경형 자동차의 크기는 길이는 전체 얼마다? 3.6m. 기억납니까? 자, 경형 자동차의 길이, 전체 길이는 얼마? 3.6m 이하여야 되고, 길이니까 이하가 붙는 거. 그 다음에 폭은 얼마? 1.6m 이하여야 되고요. 높이는 얼마? 2m 이하여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맞는 거죠. 길이 단위에는 전부 다 뭐가 붙는다? 이하가 붙고 배기량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미만이 붙었던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실린더의 배기량을 나타내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행정 최적이라고 얘기했죠. 배기량.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실린더 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 실수하기 엄청나게 좋은 거죠. 보시는 것처럼 배기량을 이거 보세요. 실린더의 배기량을 당연히 실린더 최적이라고 한다라고 문맥상 대부분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배기량 아까 얘기했지만 뭐를? 행정 최적을 배기량이라고 얘기한댔잖아요. 그거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실린더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최적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 최적, 이걸 배기량으로 쓸 수 있고요. 각 실린더의 행정 최적의 총합을 엔진의 총 배기량이라고 한다. 아까 500cc가 4개 있어. 그럼 500, 500, 500, 500. 500에다 곱하기 4해도 되지만 500을 다 더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예요? 이거는 행정 최적의 총합을 엔진 총 배기량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실린더 수를 곱할 수도 있지만 그 배기량 전체를 다 더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같은 말이죠. 자, 실린더 최적과 연소실 최적의 차를 뭐라고 한다? 행정 최적이라고 한다. 아까 제일 큰 최적이 뭐라고 했어요? 실린더 최적이라고 얘기했죠. 실린더 최적은 무슨 최적 더하기? 연소실 최적 더하기 행정 최적이다.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자, 근데 여기 문장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실린더 최적과 연소실 최적의 차이니까 연소실 최적이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린더 최적 빼기 연소실 최적은 뭐가 된다? 행정 최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식을. 이 식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말 그대로잖아요. 실린더 최적과 연소실 최적, 실린더 최적과 연소실 최적의 차이는 뭐라고 한다? 행정 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이렇게 수식 자체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선지 바로에. 그러면 이 선지를 어떻게 풀어서 이렇게 한글로 식을 설명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잘 준비를 좀 해두셔야겠죠. 나올 때마다. 그래서 좀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주 보시면 또 감이 생길 거고요.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연소실 최적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있죠. 대한. 실린더 최적을 뭐라고 한다? 압축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대한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압축비는 입실론이라고 표현한댔고요. 자, 연소실 최적의 대한이라잖아요. 그래서 대한 앞에 있는 게 어디로 가면 된다? 기준이 되니까 분모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실 최적 분해, 그 다음에 대한 뒤에 나오는 게 어디로 간다? 분자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린더 최적은 압축하기 전 최적 나누기 압축하고 난 이후 최적보다 압축비 맞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우리는 시험이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단원평가 개념 앞에
이렇게 OX 문제를 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식을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해서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는 문제로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좌우가 바뀌면 틀린 선지가 되겠죠. 어떻게 실린더 최적에 대한 연소실 최적의 비를 압축비라고 하면 이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뭐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한글로 표현한 것들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승용차에서 자동차의 지붕을 임의로 탈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컨버터블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전복 사고 발생 시 차체의 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컨버터블. 근데 여러분 교재는 뭐라고 해놨어요? 쿠페라고 이야기해놨잖아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OX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이 뒤에 이제 자동차의 기본 구조와 재원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오십시오.